오늘은 복잡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이제 관련해서 생각보다 찾을 수 있는 그 테크닉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잡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력값과 연산 수행 수치에 관계된 나타내는 척도예요. 자세한 건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복잡도의 종류에는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두 개가 존재하는데, 전자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공간 복잡도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는가, 그게 이제 공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빅오, 그 다음에 빅 오메가, 빅 세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시간 복잡도, 그 다음에 빅 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빅 오 표기법을 이용한 시간 복잡도 표기법을 알아본다는 의미겠죠?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 중에서 시간만 하는 이유는 시간 복잡도 하나만 하더라도 공간 복잡도에 대한 계산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 복잡도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빅오, 빅 오메가, 빅 세타 중에서 빅오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문제 풀이할 때 빅오 표기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 이유는 아마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입력 크기 n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게 x축, 그 다음에 실행시간 y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파란색 선이 실행시간 f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n에 대한 프로그램의 실행시간이겠죠? 이때 fn에 점근적으로 접근하는 함수 gn이 빅오 표기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한번 수학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두 함수 fn, gn이 있을 때 n1 이상인 n에 대해서 fn이 cgn보다 작거나 같은 저 식이 성립하는 두 상수 c와 n1이 존재하면 fn을 빅오 표기법으로 g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fn을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둬봅시다. 그러면은 정의에 따라 fn에 대해서 함수 gn을 n제곱이라 놓으면 n1은 2, c는 4인 경우 fn은 cgn 이하임이 만족합니다. 실제로 그려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때 fn을 빅오 표기법 gn으로 나타내서 fn은 n제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gn을 n세제곱, n4제곱으로 설정을 해도 이제 그러면 n1과 c 값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의 시간일 거고, 이걸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이유는 백준에는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고 저희는 아무튼 어떤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최저 시간 복잡도를 알아야 되는데 n세제곱, n4제곱이라고 하면 좀 손해겠죠. 따라서 프로그램상으로 n제곱을 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빨간 선은 gn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 n1은 초록점에 x좌표겠죠. c는 0초가 실수입니다. 여기서는 뭐 1이라고 둬도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복잡도를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사실들. c는 상수인데요. 이렇게 5n과 5m이 더해지면 5n 플러스 m이 되고요. 상수가 더해지는 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n이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은 빅오 표기법에 따라 증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이하 내용도 마찬가지로. n제곱 플러스 n과 같이 n은 n제곱이 무한히 커진다면 n은 의미가 없는 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n제곱이 됩니다. 곱셈도 적용이 되고요. 상수 c를 곱하는 것도 시간 복잡도 빅오 표기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c가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 문제 풀 때 영향을 끼칠 정도로 c가 상당히 크다면 포함을 시켜주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c는 보다 작은 숫자거나 이러한 상황이 크기 때문에 딱히 c 값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수는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아마 복잡도로 계산하기 힘들 텐데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어요. 이쪽 부분은 뭐 n 설정한다는 거니까 단순히 1이겠죠? 자, 여기만 분석을 하면 돼요. i는 0부터 n까지 돌고 j는 0부터 n-i까지 하고 이 밑에 코드는 오일 익스프레션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봐야 상수 시간만큼 안에 끝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OL 익스프레션이 얼마나 반복될까요? n-1 i번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또 n번 반복을 할 겁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fn은 오른쪽 식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1인 이유는 여기가 OL 익스프레션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fn을 다시 비곱표기법에 따라 구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대충 해보면 n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코드는 n제곱이 나오는 코드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는 과제로 올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테크닉. 이쪽은 이제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길이가 n인 수열 a가 주어지고 n번만큼 ij가 주어지면 sij의 결과를 출력하래요. sij의 식은 아래와 같고요. 범위는 이렇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짤 수 있는 코드는 이와 같겠죠. a를 입력받고 n번만큼 ij가 들어올 때마다 sij를 출력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쪽이 실제적으로 더하는 부분이겠죠. sij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fij를 j-i 플러스 1로 설정할 수 있을 거고 얘는 on일 겁니다. 왜냐하면 i가 1이고 j가 n인 경우에 최악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비곱표기법은 최악인 상황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문제풀이에서는 비곱표기법을 자주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on 플러스 on 곱하기 m이 될 거예요. 이 on은 입력받는 데 걸리는 시간일 테고 이 부분은 하나의 sij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얘가 n번 반복되기 때문에 n번을 곱해줘요. 전체적으로 onm이 되겠네요. 시간 제한이 만약 1초였다면 시간 초과를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조건에서 n과 m은 10의 6승까지라고 했어요. 10의 6승을 제곱하면 얼마죠? 10의 12승이에요. 1억이 1초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 1억은 10의 8승이기 때문에 대충 10,000초 정도 걸리겠네요. 이 코드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n개를 입력받는 것과 n번 i가 들어왔을 때 sij를 출력하는 것 둘 다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입력받는 것과 출력하는 거를 시간을 줄일 수 없다면 뭘 줄일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sij를 구하는 시간 줄일 수 있겠죠? sij 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와 같아요. 이 식을 시그마의 덧셈뺄셈 규칙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마지막 식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식에서 모든 n에 대해서 이 값을 알고 있다면 sij를 5일 만에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위치까지의 누적합을 알고 있다면 단순 빼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n에 대해 얘를 다 직접 구해버리면 n제곱이 걸리겠죠? 그죠? 이 n제곱인 이유도 조금만 fn을 구하시고 그 fn에 대해서 비곱표기법에 따라 정리를 해주시면 n제곱인 거를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만 다시 떼봅시다. 이 식을 다시 떼서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의 정리에 따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pn을 이와 같다고 하면 pn은 pn-1 플러스 an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다 꼴이 똑같은데 이 부분만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p를 n만에 채울 수가 있어요. 한번 1부터 n까지 쓱 밀어주는 형태로 n만에 채울 수가 있겠죠. 따라서 sij를 pj-pi-1로 5일 만에 해결이 가능해요. 따라서 전체적인 코드는 on 플러스 m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모르시면 질문 주세요. 코드는 pm만 따로 정의해서 구현하시면 되니까
따로 없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P가 프리픽썸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일명 접두사합이라는 건데요. 앞에서부터 누적합을 구하면 상당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구간합이라든지 아니면 1부터 임의 위치까지 합계라든지 혹은 기타 등등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 프리픽썸이라는 거를 1차원에서만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2차원, 3차원, 4차원 쭉쭉쭉 해서 n차원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유도할 수 있어요. 또한 민맥스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되게 이렇게 앞에서부터 뭔가 값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를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이제 서브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편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어떤 누적합을 구해야 되고 혹은 구간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그 과정을 직접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다 해버리면 시간초가 나는 그런 문제, 약간 최적화 문제에서 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터디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푸시고 저에 똑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스터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